제가 딱 4가지 주제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일단 주제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돌아오는 외국인의 수급,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분명히 장중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마치고 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의 이 수급은 매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하나 붙였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다가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가오는 내일 새벽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장 마감하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다라고 했죠.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동안에 반도체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 쉬어갈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방산주가 오늘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날개가 꺾인 거냐, 아니면 여전히 방산주는 포트 한 켠에 담아둬야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강하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금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숨고르기라기보다는 조금 거칠게 숨을 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급락하는 바이오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돌아오는 외국인의 수급,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돌아오긴 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코스피에 양매수가 잡히는 10월 23일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삼성전자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는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계속 장중 예상 수급은 외국인도 매수세로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래 지금의 가격이라면 그들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도 매수를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여전히 삼성전자는 당연히 뭐 매도세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메이저 주체들의 어떤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팩트.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추적을 해보면 결국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죠. 만약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의 위치 또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 20만원이라는 가격대 턱 밑에서 갈 거냐 말 거냐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암울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만 닉스를 넘어갈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비단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누가 강했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강세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베팅하는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지금 월등히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에 들어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아쉽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수급의 강세는, 강도가 센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SK하이닉스가 강하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죠? 당연히 한미반도체 보이지 않겠나요? 한미반도체 오늘 양 매수가 잡혔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도 외국인 수급과 기관 모두 매수로 잡혔고요. 이수페타시스까지 보겠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아쉽지만 외국인은 매도예요. 하지만 기관의 연속성이 지금 보이죠.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을 통해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부터 계속 이 기관의 수급이 지금 받쳐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20만 닉스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또한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지금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이 왕의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는요 개인적으로 22만원까지도 욕심을 내볼 필요는 있다. 10월달 안엔 아니더라도
미 대선 전 혹은 11월 달까지는 22만 익스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을 드려봐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이 빠졌다 그 외의 메리트, 장점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의 외국인의 수급의 정확한 팩트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여전히 반도체 IT에서는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고, SK 하이닉스를 보신다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저는 PSK 홀딩스까지도 너무나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시는데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PSK 홀딩스도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급의 한계성이 지금 짙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니까 갑작스럽게 어때요? 바이오주가 꺾이거나, 그죠? 그동안에 좀 잘 갔던 종목군들이 지금 꺾이면서 반도체가 가는데 다 못 오르는 이유는 바로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 환율이 지난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32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380원이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1400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킹달러 현상이 이렇게 지속이 되느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해리스냐 트럼프냐 했었을 때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여론이 너무 형성이 많이 되다 보니 트럼프 1기 2017년, 18년도, 19년도에 트럼프 1기를 경험했던 많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불안감이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킹달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 안 그래도 수급이 메마른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과감하게 들어오기가 환차손을 생각하면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IT 전기전자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그 기억은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안에서 특정 종목군에 한해서만 좋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를 보신다면 기존에 물려 계셔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버텨내셔야겠지만 현금 여력이 있으셔서 새로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쪽은 당연히 탑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기업이 하나 있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나인더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새로운 얼굴 그리고 변동성을 생각하신다면 하나인더를 꼭 보셔야 된다. 자, 하나인더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면, 지난주 수요일날 장 마감하고 하나인더가 SK 하이닉스 컬 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는 올라갔고 하나인더는 떨어졌죠. 하지만 하나인더에서는 빠르게 아니라는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수, 목, 금, 월 쭉 떨어졌습니다. 아니죠. 목, 금, 월, 화 쭉 떨어졌어. 4거래일 동안. 자, 그런데 오늘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직접 일선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타이밍 좋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의 회복이 나타나다 보니 변동성이 이쪽으로 확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IT 지루하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당분간은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인더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투신의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인더를 일으키는,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이제 투신일 가능성이 높아서 투신의 수급의 연속성이 나타난다면 저는 하나인더가 상장한 날의 고가,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 정말 많잖아요. 반도체 IT.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을 다뤘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군들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페타시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팩트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의 TC 본딩이 퀄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진정한 어떤 기술력은 TC 본딩보다는 그 다음 단계 레벨 하이 본딩에 있기 때문에 만약 TC 본딩이 안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게 된다면 하이 본딩까지 이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보실 때 꼭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활짝 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하루만 강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일도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나온다면 일단 1차적으로 삼성전자는 62,000원까지의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62,000원 그 다음에는 수급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HBM3E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은 파운드리에서 지금의 실적 개선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술적으로 62,000원 이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내가 저점을 공략했다. 오만전자에 산 내가 정말 승자야. 내가 정말 투자 잘했다. 뭐 뿌듯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욕심일 수 있다. 대신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방 경직성 흐름만 보여준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이참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다시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외국인의 수급 저는 일단 세모입니다.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매수 주체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수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피 증시로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이것을 고려해 보면 일단은 세모이지만 그래도 9월 말 10월 초보다는 나은 우리나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제로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임박이 됐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됐다더라. 그러면 2차 전지를 다시 봐야 한다더라. 2차 전지는 이제 끝났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갈 거거든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참 얄밉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을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런 패턴을 쌍봉 형태를 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단에서 뜨면 쌍바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게 상단에서 발생이 되면 쌍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쌍바닥 이후에는 어때요? 주가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근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쌍봉의 형태가 띄면 주가가 조정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뭐 자율주행 뭐 이야기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엔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거다. 그래, 너네들 기술력 좋은 거 알아. 그러니까 실적 보고 가자. 이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그 찰나에 좀 밀려 내려왔던 게 굉장히 아쉽지만 만약 내일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오르면 무슨 부담이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 나온 이후에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실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내려간 상태에 있으면 부담감이 덜하죠. 만약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 자료화면부터 좀 보시면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7.6%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7.6%. 자, 그리고 지난 2분기
전분기의 영업이익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대비 지난 2분기는 영업이익이 어때요?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시장 가이던스는 앞에 8자가 찍히냐 아니면 7자가 찍히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자, 여기서 앞에 만약 영업이익이 8%가 넘어가면 내일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8%가 넘어가야 돼요. 왜? 지금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자,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테슬라의 영업 방침이 뭐예요? 그동안에 한 대를 팔더라도 높은 영업 마진율을 남기자였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차를 가격을 낮게 해서 많이 팔았구나로 투심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테슬라 다른 완성차 기업들보다 가장 어떤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이 높은 마진율이었는데, 이젠 테슬라도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네? 이렇게 기결이 되면 급격하게 또다시 이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앞에 8자가 찍히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온다면, 혹은 7%대 후반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개선되는 모습만 보인다면, 저는 2차 전지 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내일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런 기회들을 좀 기대하는 듯한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죠. LG 에너지 솔루션. 참 힘들었던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지칠게 쉬어갈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좀 많았던 2차 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정이 가팔랐어요. 그래서 역시 2차 전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만한 지금 시점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고 일어나면서 일정 부분 거래량도 붙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내일 테슬라의 실적까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충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안전성 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왜?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만약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하면 거기에 묻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전기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지겨우실 것 같아요. 자, 전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테마가 움직였어요, 최근에? 원전, 그죠? 자, 그런데 전력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에너지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풍력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바람 불면 전력이 생기고, 바람이 끊기면 전력이 안 생기는데, 바람 불 때 전력 생긴 거를 어디에다 모아놔야 돼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급가속하고 전력이 지금 굉장히 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신재생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팩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함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좀 지치겠죠. 힘이 빠지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정말 이제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안 봐도 괜찮아지고 있는 단계라서,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TCC 스틸이죠. 만약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테슬라 부품주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인 이 TCC 스틸이 내일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갭이 강하게 뜨면 참 붙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갭 상승이 뜨더라도 저는 47,000원에서 45,000원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전략인데, 요 밴드 안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여기서 공략을 한다면 당연히 목표는 뭐 높게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5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거죠. 5만 원 그 이상을 보려면 이 구간에 물려 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근데 아직 소화를 한 번도 안 했던 가격대라서 내일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눈높이보다 좋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하단 이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서 이 구간 언저리에 매도를 하는 전략도 저는 TCC 스틸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엔 또 여러분들의 시선은요, 방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아닌가 싶네요. 그죠? 참 안 가요. 징하게도 안 갑니다. 징하게도. 근데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미국의 지금 리튬 가격의 변동성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앨범알이라고 하는 기업의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커플링 되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일 테슬라가 성과를 좀 내면 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사실 이번 주 정말 위기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전저점은 또 이탈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 구간이었는데 어제 음봉을 거의 한 90% 정도 감싸 안는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테슬라의 실적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앞에 팔자만 찍힌다? 그러면 저는 내일 2차전지주들의 강세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2차전지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한 7월, 8월, 9월에 이제는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만약 내일 테슬라의 실적의 어떤 성과는요, 좋은 매도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가 강하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급락을 촉발시켰던 기업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오스코텍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를 그리고 유한양행 이렇게 세 기업을 올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들은 많이 빠졌는가? 아닙니다.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도지의 형태의 캔들을 보이면서 오늘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어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서 이제는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 구간이었지만 여전히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유한양액 같은 경우엔 6% 가깝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이 12% 가깝게 빠졌어요. 장중에 15% 가깝게도 빠졌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하나의 제품으로 설명할 수 있죠. 바로 렉라자. 그런데 이 렉라자를 이들에게 기술 이전, 기술 수출해줬던 기업이 있습니다. 제노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제노스코. 자, 그런데 이 제노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예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카카오 그룹이 생각나지 않나요? 분할 상장이 되면 카카오가 받았던 어떤 수급, 카카오에 받았던 관심이 상장하는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지금은 오스코텍이 이 로열티에 대한 어떤 매출 추정치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걸 이룰 수 있게 해줬던 제노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을 해? 그러면 유한양의 오스코텍 이 기업들보다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한 이 제노스코에 사람들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른 기업들보다 바로 이제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액의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런 조정이 나오면, 이유 있는 조정이 나오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만약 반도체가 올라갈 때 쉬어가는 제약바이오를 담아야지 하는 그 전략에 오스코텍과 유한양액은 저는 일단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제노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우선 투자자들에게 불신이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제노스코의 어떤 거치가 정확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확답이 나올 때까지는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의 조정을 노리는 매수는 이제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 내일 2차전지 테슬라 좋으면 2차전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실적 좋으면 반도체, 아마 이 두 섹터가 당분간 또 시장에서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제약바이오는 속상하시겠지만, 만약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뭐 수익권이시라면 저는 일부 비중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또 그 다음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너무 무리하게 무조건 간다, 무조건 들고 간다 라는 전략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방산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문제는 제약바이오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안 좋을 때 버텼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아니면 방산인데, 오늘 지수가 좋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리니까 방산주들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 시장의 나스닥에 우리나라 또 K방산 관련 ETF를 뭐 상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ETF가 상장하는 순간 수급이 갈리겠죠. 왜? 개별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수급들이 또 새롭게 생긴 ETF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조정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방산주를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방산 쪽은 잠시 놓아줘야 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폴란드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 안 받고도 우리나라 전차를 사줄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뉴스들이 사실은 이미 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이제는 다시 보지 말자,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금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어떤 구간을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방산 쪽 보셨던 분들은 참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속도의 차이가 있죠.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지금이라도 담아봐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현대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오를 때 오른 게 없으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그리고 소형 방산 같은 경우에는 스페코, 퍼스텍, 빅텍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하냐 안 하냐, 뉴스 한 줄, 기사 한 줄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방산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길게 보는 어떤 시선으로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소형 방산주들을 굉장히 짧게 단기 대응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은 좀 괜찮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우선은 소형 방산 위주의 짧은 대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외국인의 수급
정말로 믿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바로 영업 이익률.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다? 날개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ETF에 대한 어떤 수급의 분산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급락하는 바이오주 대표적으로 오스코텍,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렉라자를 공급했던 기업이 신규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호재보다는 당연히 수급의 분산을 통한 악재로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냥 떨어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힘드셨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그리고 2차전지 중심으로 강하게 리바운딩이 되니까 또다시 희망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하루인 것 같아요. 자, 이 희망이 내일도 이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테슬라의 어떤 좋은 호실적. 만약에 테슬라가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지 못했다면 그걸 상쇄할 만한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한 주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 한 주라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네이버 밴드 경제의 창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실시간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제일 빠르게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